아, 현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청약시장이 계속 뜨거워서 분양 가격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도 됩니다. 높이는데도 저도 이게 좀 문제인데, 그래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전에 촬영했을 때, 네. 청계 SK뷰, 이게 잘 될까요? 굉장히 높았잖아요. 단지도 작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뭐 지금 완파는 됐어요. 계약까지 네. 다 마무리됐고, 네. 청약 경쟁률도 되게 높았고, 요즘 특히 서울이 분양 시장에서 아주 되게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단지들. 네. 청약 관심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서울 청약 나오면 해야 될까요? 가점이 뭐 60몇 점도 있고, 반대로 또 엄청 낮은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똑같은 질문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가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곳에다가 넣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 어쨌든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서울, 그리고 요즘은 그냥 서울 자체라 그러면은 그냥 서울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서울 프리미엄. 네, 서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경쟁률이 네. 높고, 또 그게 사실 실거주와 네. 투자자들, 비기재적으로 풀리고 나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참여하고, 네. 무주택자도 참여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무순위도 조금씩 나오면은 바로바로 완판이 되면서 지금 서울 분양 시장은 거의 전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또 저기 동작구 상도동 쪽에 네네네. 좀 오르막길 있는 그쵸. 거기도 야 역세권도 아니고 그쵸. 분양가도 한 13억, 14억이 13억, 14억대 네. 됐던 단지도 거의 10대 1. 완판될 것 같아요. 거기도 우순위도 거의 조금 나와서 아마 될 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희소성. 근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강의를 다니잖아요. 네. 지방으로 강의를 가면은 거기 수강생들, 분양권 강의 듣는 수강생들이 하는 말이 다들 그래요. 서울에 분양권 하나 꼭 갖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명품 같아요, 명품, 그죠? 명품백? 뭐 그런 식으로 서울 네. 분양이 되게 핫한데, 근데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되게 작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영상이 나갈 때, 촬영하고 며칠 있다 나갈 텐데, 봄은 아이파크, 네. 봄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분양을 하는데 몇 세대를 분양하냐면 87세대를 분양해요. 나머지는 다 조합원 인물주항이고. 네. 네. 87세대 중에서도 특별 공급이 45개를 가져가면 일반 공급은 네. 뭐 42개.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42개가 나와봤자 청약 신청자가 400명만 돼도 몇 대 1이죠? 10대 1. 10대 1이에요. 네. 4,000명 되면 100대 100대 1입니다. 네. 그만큼 당첨되기가 힘들고요. 또 요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관악, 거기도 동시 분양하는데 거기는 몇 세대? 101세대예요. 101세대. 또 45세대를 특별공 45% 제하면은 네. 뭐 대략 55개, 56개인데 그걸 또 1순위 서울에 있는 1순위 청약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또 5,000명만 들어와도 몇 대면 100대 1입니다. 그만큼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를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명품 사랑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할 단지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지들 좀 어디 제가 있을까요? 좀 선별한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어쨌든 수요는 서울 청약통장 쓰는 수요는 이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거기서 선별해서 청약을 지원하겠지만, 그런데 뭐 87개, 네. 100개 분양하면은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아주 너무 작잖아. 네. 근데 요번에 분양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1,467개입니다. 오. 가능성이 있어요. 1000세대가 넘네요. 그쵸? 일반 분양이.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추첨제도 있잖아요. 추첨제. 네. 네. 그래갖고 서울 거주하는 유주택자들이나 네. 뭐 유주택자 될 때는 약간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무주택 우선이니까. 특히 무주택 우선 뭐 처분 조건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노려볼 만하고, 제가 접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유주택도 노려봐라. 물론 예비 당첨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문 아이파크 사이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2단지네요. 네네네. 야, 의리의리하네요. 최근에 제가 네. 또 청약 콕콕에서 이문 1구역에 분양했었던 레미안 라그랜데, 네. 거기가 이문 1구역, 네. 그리고 여기는 이문 3구역입니다. 네. 자, 사업명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아이파크랑 자이. 자, 아이파크 자이. 조금 브랜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파크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자이도 살짝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뭐 여기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두 개 다 대기업인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고, 이문 3-1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3-2구역은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그 산 밑에 있는데 이것도 저 위쪽에 뭐 있죠.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3-1구역이고
동대문 이문동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지하 6층, 지상 41층, 18개 동 4,321가구입니다, 총. 네. 서울에 4,000세대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죠.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지는 않아요.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등등, 네. 마레프 등등 있겠지만, 이렇게 4,000세대급은 서울에서도 거의 흔치 않고요. 또 평형 보면은 41제곱미터에서 139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이 일반 분양을 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양 물량이 1,467개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작년에 분양했는데 거기는 네. 4,000세대급으로 분양했어요. 네, 네. 일반 분양을. 그 이후로는 아마 가장 많은 일반 분양이 아닐까 싶어요. 1,400건은. 솔직히 수도권 신도시 같은 데도 한 1,000세대 일반 분양하면 다 일반 분양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0개, 아까 말씀드린 101개, 87개, 기회가 없는데 1,467개라면은 그나마 분양 물량이 많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청약통장 쓰기에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야지 뭐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입주일은 2025년 7월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짓고 있어요. 임장 가서 찍은 사진도 있으니까 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대단지의 위치도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도 여기가 대장이에요. 입지가 가장 좋아. 역세권, 초역세권에다가 상업시설도 지도 있고.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파크 자이 외대 앞역 초역세권이죠. 네. 이 우회가 좀 지상철이긴 해요. 여기가 네. 지상철이라서 물론 요 라인 쪽으로 철도 소음도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외대 압력에 나오면은 여기 초역세권, 여기 1단지, 네. 2단지, 이쪽 3단지로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휘경, 이문,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라그랜드는 저기 이문 1구역이었고요. 네. 휘경 3 같은 경우도 자기가 분양을 해서 올 초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이문 휘경 통틀어서 얘가 입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 많은 분들이 한 이문 4구역 정도가 두 번째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저도 가도 딱 봐도 얘가 대장이구나 할 정도로 입지 규모 면에서 굉장히 좋고, 여기 3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요. 여기 천정산 상기슬 아래쪽에 있어서 얘는 층고가 낮은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입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이라서 요것도 나름대로 희소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 쪽 아래에 있는 타운하우스. 네. 그리고 2단지, 3단지 부분은 이렇게 대단지로 돼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타운하우스는 또 수요가 약간 한정돼 있고, 한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나 그런 회전이 네. 좀 느린 걸 보면은 이왕이면 1, 2단지 쪽에 만약에 분양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뭐 블록을 나눠서 분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1, 2단지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외대암역에서 아래로 두 정거장 내려가면은 이제 청량리역이 나오니까 또 청량리역은 또 강북의 교통의 요지죠. 그런 면에서 또 쇼핑도 최근에 청량리를 임장 가봤더니 지금 막 짓고 있더라고요. 네. 또 입주한 데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이 깔끔하게 변하고 있고, 요 안에 큰 쇼핑몰은 없지만 두 정거장만 내려오면은 교통과 쇼핑을 또 누릴 수 있는 이문 뉴타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또 학교들이 3개나 있죠. 학군이라기보다 이제 대학교 부분이 여기 그렇죠. 외대 그리고 이 인근 쪽으로 대학교들이 카이스트도 있고 대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위치는 동대문구 끝자락이라고 네네. 사람들이 가끔 저런 곳에 청약을 넣어야 될까요? 내 집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 되고 저렇게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가 서울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청약 놓기 조금 마음 편한 게 뭐냐면 이문 1구역 성공을 검증이 한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검증이 돼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분양가는 한 11억 정도의 분양을 했지만 네. 그 가격에서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문 1구역보다 3구역 쪽이 입지가 훨씬 좋고 대단지고 그런 면에서는 얘도 분양가는 좀 이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청약 경쟁률이나 인기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역 가까운 건 1단지고 이문초 가까운 거는 2단지고 그쵸? 이렇게 정리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현장 사진인데 네. 2대 압력을 탁 넣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조그맣게
상권이 갖춰져 있죠. 바로 앞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약간 상권이 있고, 나오자마자 여기 상가잖아요. 네. 이 반대편으로 조금만 가면은 바로 아파트가 보여요. 이렇게 네. 이문삼 주택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계속 터파기 완성됐고, 이게 좀 후분양이라기보다도 좀 착공을 좀 일찍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 모델하우스도 다 져놨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허가를 받는데 분양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분양을 뒤로 미룬 지금 현재 저기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일단 아파트 질 때 올해 공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땅 파는 거. 지하 6층을 땅을 다 파서 지금 1층은 아직 안 올렸고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진짜 꽤 오랜 기간 공사를 했구나.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강생들이랑 단체 네. 임장을 직접 가봤는데 우선 휘잉하죠. 휘잉하는데 이문동 아이파크 자유로 이렇게 네. 모델하우스가 지금 있다. 야, 이름만 봐도 랜드마크 느낌 나네요. 그쵸? 동네 이름과 뒤에 딱 깔끔하게. 그치, 원래 그치. 뭐 라그란데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그쵸, 붙이지도 않잖아요. 단지 배치를 봐도 요 아래쪽이 외대압력이잖아요. 네, 근데 요 라인이 지상철. 지상철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요쪽 지상철을 보이는 이 101동, 102동, 103동 라인들은 소음이 나죠. 약간 소음 부분이 있어서 선호도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왕이면 안쪽 동이 선호되겠네. 인기가 높겠고, 네. 그리고 역을 기준해서 위쪽에는 신임은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외대역인데, 신임은역으로 가기에는 좀 이쪽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네, 직접 네. 걸어가 봤더니. 그래서 이왕이면 1단지 네. 쪽이 인기가 더 높을 테고, 근데 사실 청약 넣어서 이게 그쪽 걸린다고 안 걸린다고 보장은 없지만 솔직히 저는 철도길 보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 배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문 휴경의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저기 레미안 라그랜드라서 요 두 단지의 또 시너지도 있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쵸, 이 그쵸. 도로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신도시 느낌 나죠, 사실은. 그렇죠. 딱 코너에서 그리고 딱 바라보면. 상가도 아마 그쪽 양쪽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3단지입니다. 현장 사안 있고, 용인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뭐 경기 남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층은 높지 않고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이게 조용하게 숲을 벗삼아 그런 수요도 있죠.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저기 뭐 그 어. 흑석에 있는 아크로 같은 경우도 음. 저쪽 동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저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타운하우스 좀 층이 좀 낮죠. 아크로 리버하임 중에서도 네. 이제 테라스 있는 네, 네. 거기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이라서 수요는 있겠다 했는데, 제 생각은 아니 타운하우스라면 이왕이면 좀 평이 컸으면은 더 희소성이 있는데, 또 평형 배치 보니까 뭐 25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싸리 여기가 40평짜리 타운하우스로 쭉 했다면은 좀 분양가도 높일 수 있고, 뭐 제 맘대로 생각인지 몰라도 그 좀 평이 좀 작은 게 아쉽긴 하다, 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3단지도 이 수요 충분히 있으니까 분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2단지랑 3단지 가격 차이는 많이 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10%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근데 또 이제 3단지를 무슨 특화를 걸고 뭐 테라스를 주고 뭐 기타 등등 하면은 네. 또 가격 차이는, 그쵸, 나중에는 이제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아.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역하고 뭐니까. 아무래도. 그치.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 크게 걸리니까. 네. 자격 조건 뭐 평형 좀 봐야 돼요. 평형은 20제곱미터, 41제곱미터, 여기 주력 평형이 59제곱미터, 25평입니다. 요즘 또 서울 트렌드가 그거예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84제곱미터, 걔는 막 12억, 13억씩 하잖아요. 네. 근데 59제곱미터는 9억, 1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음. 거기에 대비 평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59제곱미터도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 59가 주력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84를 하고 싶은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다 그치. 5구로 가는 거예요. 그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5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84도 솔직히 되게 많은 거예요. 345가구면 서울에서 뭐 전체 분양, 일반 분양 일으키도 없는 네, 데가 많으니까. 네. 서울의 84제곱미터도 345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95제곱미터, 102제곱미터까지 이제 큰 평형은 좀 수량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분양하는데 아직 편명도는 제대로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제대로 네. 안 났고 이렇게 분양한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3인 가구, 4인 가구까지도 네. 서울에서 한 5제곱미터는 적당히 거주할 수 있다. 네. 2인은 물론 좋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뭐 4인, 3인 충분히 거주 네.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어디에 넣을지 한번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랑 이제 언제 이제 분양하느냐.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라그란데가 네. 11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지금 시세대로 적었지만 네. 라그랜데는 지금 11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억나는데 그때 라그랜데 영상 찍었을 때 네. 11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1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한 11억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11억 그리고 보통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근처에 있는 다음 거는 무조건 비싸게 분양해요. 조금 얘가 비싸게 분양. 완판된다면. 네. 하지만 얘는 입지가 더 좋아. 11억에 분양해서 그냥 순식간에 성공을 했고 똑같은 입지에도 11억 5천에 분양해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지가 더 좋아. 그리고 얘 다음에 분양해. 그럼 영락없이 12억 갑니다. 입주는 2025년 7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고 59제곱미터가 주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10억 나와야 되는데 네. 9억 9,8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59제곱미터 그런 거 있잖아요. 굿자 보여주는 굿자 거. 보여주는 거. 네. 약간 홈쇼핑스럽게. 그래서 12억. 네. 12억이라고 84 기준에서만 봐도 12억이라고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내가 여기를 노린다 그러면 아싸리 84제곱미터보다는 59제곱미터 한 9억대 후반 선에서 네. 분양받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네네. 옆에 다 줄 서 있네요. 뭐 9억 7천 다 완판됐던 것들. 여기도 벌써 15억 5천 그쵸. 오빠 나와 있고 11억 그냥 잘 됐고. 올 초 대비 한 5천에서 1억 사이로 올랐어요. 올 3월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도 뭐 저기 12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명도 그렇고. 용인 12억, 광명 12억, 그쵸. 여긴 서울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거기에 비교하면 좀 싸다. 또 시흥도 8억 5천씩 했다 보니까 약간 최근에 팍팍 튀는 분양가들이 있을 경우 요 12억에 서울에 12억 하면 또 싸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게 한 33평을 9억 9천 이 정도 해주면은 또 사람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쵸, 맞습니다. 그게 또 저희 마음처럼 되지는 않으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떤 판단하면 좋을까. 네네. 회원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들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양을 언제쯤 할까요? 분양은 계획은 9월 달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달에 분양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수소 있어야 안 될 것 같고. 그쵸. 요즘 어쨌든 서울이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겁다 보니까 서울에 분양이 엄청 많아요. 왜 지방에 분양하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뭐 그 건설사 리스크로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서울이 분양이 거의 대대고 제가 분양권 한 10여 년 하면서 서울이 이렇게 많이 분양한 적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렇네요. 나중에 또 이게 입주할 때 되면 다 공급 물량으로 다 오겠네요. 나중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서울은 항상 부족했었으니까. 절대 물량 자체는. 근데 그쵸. 이제 중요한 게 외곽이 아니라 역세권에 이렇게 대규모 브랜드 이 단점이 없는 공급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그쵸. 서울시 동대문구 비규제 지역. 수도권에서 전부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네. 서울 우선 공급으로 뽑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은 1년 네. 가입하면 1순위가 되면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약간 우선권은 무주택자들한테 뽑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점제 재당첨 제한이 2년 적용되고 전매 제한은 1년 그리고 예비 당첨은 500%. 근데 아까 분양 물량이 1,400개 정도 되면 500%면은 네. 7,000명의 예비 당첨을 뽑으니까 혹시 몰라도 예비 당첨에 걸리게 되면 꼭 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니까 네. 최근에 서울 다 이렇게 하고 있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으로 40%를 뽑고 그냥 뽑기를 60%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뽑기 60% 안에 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근데 85제곱미터 초과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추첨제 60% 부분 있고 예비 당첨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량 많은 데는 그래도 한번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지인 동대문구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구축 중에 이제 크래시티 이런 친구 있잖아요. 전남동. 네네네. 2013년식인데 이런 아파트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런 단지가 앞으로 청약하면 넣는 게 나을까? 지금 무주택인데 그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고민하죠? 일단 청약은 그냥 고민 안 하고 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아파트를 살 거냐 말 거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 되고. 맞습니다. 크레시티를 사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크레시티를 사고 네. 여기다 청약을 넣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뭐 나중에 유주택자가 되면 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단지들은 넣어서 손해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당첨돼가지고. 여기는 뭐 지금 분위기상은 네. 요즘 분위기상은 서울 자체가 미분양이 만약에 나도 무순위로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전국에서 다 와서 그렇죠. 미분양 다 가지고 그 수요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에 여기 뭐 미분양 걱정 뭐 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 추첨제 저걸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점 낮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조정 지역에서 바뀐 지가 네. 우리가 하도 조정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올 초에 바뀌었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그래서 추첨제 60%. 요 부분. 8호 초과는 그렇죠. 추첨제 100%. 그렇죠. 근데 여기 단지는 큰 평역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패스해도 된다. 결국은 앞으로 해당 단지 10월 달이든 분양을 하면 완판 각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물량 많은 거는 네.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게 가장 큰 메리트네. 내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 메리트예요. 둔촌주공이 작년에 최고의 메리트가 4천 몇백 세대가 한 번에 해서 뭐 미달도 났고 가점도 굉장히 낮았는데 그게 또 기회였었기도 했고. 이분 아이파크 자이. 네. 또 청약 결과 나오면 또 그때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